안녕하세요. 영상이민수기 68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태까지 저희가 영상이민수기에서 쭉 얘기했던 내용들을 아주 요약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일침, 이구, 삼약 이런 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하니까 뭐 뜻도 다 알고 있죠. 뜻은 뭐냐? 일침, 몸이 아프거나 어디가 결리거나 뭐 경련이 나거나 열이 많이 나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잠을 잘 못 자거나 허리가 묵직하거나 무릎에 힘이 없거나 이랬을 때 하여튼 기타 등등 아기가 열이 나거나 아기가 밥을 못 먹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소화불량되면 아기들은 이제 설사도 하고 뭐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침을 맞아봐라 그런 뜻입니다. 침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이고, 이구 두 번째는 뜸이다 이제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침을 놓고 그래도 효과가 그렇게 신통치가 않을 때는 뜸을 좀 떠봐라. 그것은 침이 아니고 따끔따끔한 침이 아니고 이번에는 그 불기운으로 경혈자리를 대표주는 거죠. 그래서 열을 통해서 치료를 해봐라. 이제 그런 것이 구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삼약 이렇게 해서 그래도 잘 안 되고 몸이 허약해서 병이 아프거나 기운이 없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몸이 약해서 다른 그 병들이 호전이 안 될 때 이런 때에는 이제 약을 좀 써봐라. 또 어떤 그 물리적인 병이 있었을 때 염증이 이렇게 심하게 생겼다거나 몸이 허약하다거나 했을 때는 약을 좀 써봐라 이런 뜻이겠어요. 일침, 이구, 삼약 이런 말이 전해 내려오고 있죠. 외국에서 보면은 침구사다, 침구치료다 해가지고 침술과 이 뜸치료 이것은 이제 여러 그 의료기관이나 일반 대중에게도 뭐라 그럴까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이라고 삼약 부분에 있는 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재, 자연 약재를 통한 치료, 약물 치료 이렇게 되겠는데 그것에 대한 그 치료는 그렇게 크게 호평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연 약재의 취급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유통과 취급이라는 것이 이것이 자유업입니다. 신고제예요. 허가제나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신고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그런 자연 약재를 취급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분류했냐면 그건 건강식품이다. 사람이 밥 먹고 국 먹고 운동하고 잘 먹고 잘 자고 그러면 건강한데 뭐 그거 가지고 건강하지 못하다 해서 특별한 걸 먹고 싶어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기호를 존중해서 또 그 사람들의 그 효능을 존중해서 인권을 존중해서 그거 먹어봐라. 그런 것도 특별히 취급해봐라. 전문점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건강식품이라 해서 자연약재. 여기서는 오메오파티아는 그 자연약재를 물리적인 공정을 가한 겁니다. 화학적인 공정이 아니고 물리적으로 뭐 농축했다던가 아니면은 데폈다든가 아니면 절단을 했다든가 아니면 볶았다든가 뭐 가루로 이렇게 맛에 분쇄를 했다든가 뭐 기타 등등 물리적인 가공을 한 것 그것이 이제 오메오파티아 또는 나트로파티아 이렇게 이제 취급을 해요. 그건 뭐냐면 자유업이에요. 아무런 규제가 없어요. 아무런 규제가 없이 하니까 그건 뭐 글쎄 뭐라고 할까요? 전문적인 그런 일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됐을 때
한국에서 우리가 많이 그 한의사들이나 일반인들이 그 생각하는 그 첩약, 그 보약, 쉽게 얘기하면 뭐 그런 개념이 여기는 별로 없습니다. 또 그것을 뭐 처음부터 자유화 시켜놔가지고 그걸 뭐 꼭 필요한 사람만 뭐 먹기 싫고 맛이 좀 안 좋아도 그냥 건강에 좋다 해서 그냥 억지로 먹는 거고, 일반인들은 그런 걸 먹는 사람은 조금 그 뭐라 그럴까, 보통 수준에서 빠지는 보통 수준에 못한 이런 사람으로 간주를 좀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먹어도 난 뭐 그런 거 먹습니다. 뭐 머리가 빠지는데 이게 좋으니까 그걸 내가 먹고 있어요. 그런 얘기 잘 안 하죠. 또는 뭐, 내가 속된 말로 정력이 부족해가지고, 이런 특별한 걸 먹고 있다고. 그런 얘기 여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그런 걸 먹는 사람은 정상인이 못 된다. 그렇게 취급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 한의사들이 그 한약업사, 한약종상, 약종상, 들의 일을 뺏어다가 한의과 대학에다 한의사다 해가지고 만들어는 그 돌연변이적으로 나온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전문 직종이라 그럴까, 전통의학의 그런 직종. 이것은 그 분야 자체가 외국에서는 맥혀 들어가질 않는다. 하세요. 한국에서 한약종상 못해서 몸살 난 사람들, 그래서 화딱지 나서 잠 못 자는 사람들, 나와서 그냥 뭐 자기가 봐서 적당한 데다가 뭐 한의원 간판 붙이고 한국말로들 썼죠. 한국말로. 의원은 아니죠. 사실 그거는. 여기 말로로 하면 에르볼라리오라는 건 뭐냐면 그런 그 식물성 자연 건강식품을 판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광범위하게 동물성도 팔고 광물성 약재도 팔고, 이런 것을 이제 나투로파티아, 자연요법을 하는 그런 그 점포다, 이런 뜻이죠. 나투로파티아. 거기서 이제 좀 약을 추출해서 좀 성분을 높였다든가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오메오파티아. 그래서 그 오메오파티아에 해당되는 것을 약국에서 팔지 못하도록 또 이렇게 이번 뭐 근래에 한번 말썽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왜냐? 제약회사에서 그러는 거예요. 제약회사에서 왜 약국에서 그런 자연약물 말이야, 그런 거를 손을 대고 그런 걸 파느냐. 사람들이 그런 거 먹으니까 약을 안 사 먹는다 해가지고 그 막강한 제약회사에서 정치인들한테 뭐 저녁 먹으면서 얘기했겠죠. 그거 말이야, 그런 거 해가지고 그 제약회사 그런 거 뭐 방해해야 됩니까? 그 정치하는 사람들 확실히 하죠?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무슨 힘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내일 당장 기자회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 뉴스에 그냥 펑펑 나오는 거예요. 오메오파티아, 그런 거 약국에서 못하도록 앞으로 조치하겠다. 국민들은 그런 거 자꾸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정치인들이라는 거는 진짜 이거는 자기 쓸개를 가진 사람은 진짜 하기 힘들어요. 자기 주관이 있는 사람들은 좋은 일 할 수 있는데 그 주변 환경이 정치인 뭐 가만 놔둡니까? 다 정치인을 끼고 뭐 해야지 뭐 사업이 더 잘 되고 나름대로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죠.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삼약, 세 번째는 약물 치료를 해봐라 하는 그것 가지고 돈벌이가 된다. 장사를 하니까 돈벌이가 된다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한의과 대학, 사립대학에서, 그것도 경희대학교에서 발빠르게 그 조 총장님이 어떻게 문교부 찾아가서 정부에 들어가서 일해가지고 첫 번째 한의과 대학을 만들었다 이건데, 그때 침수를 뭐 강의를 했습니까? 선생님도 없는데. 예? 선생님을 뭐 자기들이 한의과 대학이라 해놓고 친구사들 유명한, 그때 당시 유명하다는 선생님들 불러다가 우리 이제 한의사로 하는 새 시대니까 새 시대를 위해서 침술도 배우고 열심히 해야 되니까 와서 좀 강의 좀 해 주십시오. 그 초빙해가지고 뭐 당신은 이제부터 우리 대학교 교수입니다 해가지고 교수 대접해주고
뭐 했습니까? 안 하죠. 이제 우리가 한의사인데 침구사 뭐 이거 다 죽여 있는 거고 약종상도 마찬가지. 뭐 그래가지고 전통 의학에 관여하는 이런 분야는 다 죽여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대장노릇 할 거다. 그렇게 해서 하니까 뭐 침술, 그거 사실 침술도 배우려면은 이것도 의술이 돼가지고 기술 아닙니까? 침술, 그러니까 기술이잖아요. 기술이라는 건 뭡니까? 연마를 해야 됩니다. 연마. 그럼 침을 한 군데만 이렇게 혈자리 하나만 침을 꼭꼭 넣는 것도 연마를 해야 되는데 침을 신체에 뭐 얼마나 많습니까? 뭐 700혈? 700가지 혈이 있다 그러면은 좌우측 합쳐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걸 다 700군데를 다 연마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참 쉬운 거 아니죠. 예. 술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거기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가고 집중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어떤 이론, 기본적인 이론을 이해해야 되고 뭐 이것도 하나의 의학이라고 전 세계에서 취급할 때는 그게 뭐 거저먹기로 그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 해봤자 뭐 침술 해가지고 뭐 공부하기 힘든데 우리가 한의과 대학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는 거는 약종상에서 약 팔아서 돈 버는 거, 그 약재라는 걸 팔아서 돈 버는 거, 그 사실 따지면은 밭에서 만드는 배추나 무나 뭐 배추 무도 물론 약재는 약재입니다만은 그런 거보다도 다른 약재다 해가지고 그걸 비싸게 팔아서 그게 이제 남는 사업이다 이건데 그런 거 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우리더러 침술을 하라 그랬어? 침술 공부해야 된다 그랬어? 누가 공부해야 된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교육과정 만들어서 그 커리큘럼이라고 그럽니까? 교과 과목 만들어 가지고 쫙 해서 이렇게 우리끼리 합시다 편안하게 그 장사 되면 될 거 아니요? 해가지고 약종상을 들어먹는 공부를 일단 중심적으로 했다. 그겁니다. 그 한의사들이 나오면 다 뭐 한약 파르고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친구 동창 뭐 이웃 사람 다 해서 약재 파느라고 한 재씩 먹어보세요. 뭐 돈은 얼마 해서 딱딱 뭉태기 돈 받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까? 환자에 죽든 말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 세계가 이제 여기에 눈을 뜨고 또 경험을 하고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게 침술이라는 게 상당히 쌈박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침술하는 사람들을 대접해주고 그거는 기술이 있는 의술이 있는 기술이 있는 의료인이다. 전문 의료인이다. 해서 특별히 대접을 하고 환자들은 또 그거는 특별한 희한한 치료 방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것을 많이 찾고 또 자기가 개인적으로 치료비도 부담을 하고 이러니까 이게 경제적으로나 직업적으로 또 의료 치료 효과 면에서도 상당히 평이 좋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는 침구, 침뜸, 침 치료를 해야 된다. 적어도 구는 침 따라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침 치료를 해야 된다. 침술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전 세계 의사들이 이걸 배우려고 난리를 치고 각 나라 의사협회에서는 침술을 배운다고 그러면 다 장학금을 줍니다. 중국 가서 침 배운다고? 뭐 중국말도 모르고 거기 뭐 기후도 나쁜데 그런 데 가서 고생하고 그런 말도 안 통하는 거 그런 걸 배우려고 그러셔? 그래도 배운다 그러니까 뭐 장학금 줘야지. 딱딱 줍니다. 그러면 중국 가서 배우든지 한국에는 뭐 갈 일이 없겠죠. 누가 한국에서 침술을 가르치고 침술을 배웁니까? 그 불법이에요. 그러면 평상시 그 보통 일반인들이 침술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도 불법이라고 그러는데 한의과 대학에서 그거 가르치고 연구하겠어요? 자기들만이라도 열심히 해야 된다. 안 하죠. 옛날에 안 했고, 옛날에는 약종상 들어먹느라고 안 했고, 지금은 그렇게 해서 전통으로 안 했는데, 침 정 놓고 싶은 사람은 침 하나씩, 의사 소견대로, 지 마음대로, 그렇게 놓고, 났으면 낫고, 안 났으면 안 낫고, 그런 거지. 침 맞아서 환자가 낫나? 한의사 자신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환자한테는, 이거 약을 좀 잘 지어서 먹어봐야 되는데,
환자는 뭐 아픈 게 죄라고 약 먹잖아요. 돈도 왕창 내고. 그 또 의사들은 또 한의사는 또 한 세대, 두 세대 또 땅땅거리면서 또 살고. 지가 잘 먹고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산다고 해서 지가 똑똑하고 병 잘 고치는 걸로 그렇게 행세를 하고 뭐 그렇게 살고 또 살아왔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침구사를 전 세계에서는 원한다. 한국에서도 제가 지난 어떤 회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한의원, 종로 오가의 경우를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한의원들이 안 된다. 왜 안 되냐? 환자가 잘 안 났으니까 안 되는 거죠. 만족을 못 하니까. 돈은 이빠이 내고 엄청 내고 약도 먹고 이 약 저 약 다 먹고 시간도 제법 됐는데 환자는 차도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프고. 그러니까 뭐 그거 계속 치료받고 싶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침을 좀 제대로 잘 써보면은 약 먹어서도 안 되는 거, 음식 먹어도 안 되는 건 침 맞아야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수술해도 안 되는 거, 침 맞아야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걸 처음부터 침 치료를 했으면은 처음부터 그냥 깨끗이 해결됐을 거라고요. 그것을 침 치료를 못 받게 이렇게 해놓고 다른 걸 막 하는 거예요. 수술까지. 환자는 뭐 휘어져서 이제 수술해서 뭐 견딜 기운도 없고 회복할 기운도 없고 요즘은 또 뭡니까? 화학요법, 화학치료, 뭐 암 환자다, 뭔 환자다 해가지고, 종양 환자다 해가지고, 화학, 약물 치료. 예. 그런 거 하니까 환자들이 뭐 약물 치료 끝나기도 전에 휘청휘청 되고, 치료받다가 죽고, 휘져가지고. 그런 데까지 간다 이거예요. 그럼 뭐 의사가 뭐 눈 하나 깜빡합니까? 뭐 의사가 그런 걸 보고 울고불고 뭐, 불쌍하다 생각하고 직업에 대해서 회의를 가져? 그럼 그냥 하면 되지. 환자는 어차피 죽는 거야. 그냥 환자가 못 이겨서 죽은 거지 뭐 그걸 갖고 뭐 비관해가지고 술 먹고 그래. 이게 왜 이런 말씀드리냐? 여기에서 그런 의사들이 있었어요. 제가 의사들 가르치면서 스페인에 와서 평생 살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파랗게 젊어가지고 머리 빳빳하게 20cm씩 이렇게 꽃장 쓰는 머리카락 가지고 제가 와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백발이 생기고 저도 젊음이 여기서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계속 본 거 아니에요. 의사들 가르치고 생활하면서 또 그네들의 환자를 보면서 제가 보는 환자들의 그 의사들을 또 보면서 제 자식들을 다 뭡니까 의과대학 교육시키면서 본 거 아닙니까? 집에서 뭐 진료소에서 가르치는 강의장에서 뭐 평생 본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사들이 있다고요. 의사가 그 양심이 있는 게 아니고 무식한 거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침수를 몰랐으니까 처음부터 그 길로 간 거라 그 말이에요. 길을 잘못 들어선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가지고 뭐 몇십 년씩 고생하다가 지금은 뭐 치료하다가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휘져서 식구들이 와서 이제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죽고 싶다는데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고 어떻게 몰래 침 맞아서 안락사 해줄 수 없느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안락사는 못한다. 사람이 살았을 때부터 뭐 건강할 때부터 건강하게 살려는 노력을 목숨 걸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하여튼 견디고 투쟁을 해봐라. 저는 그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 치료 안 해요. 뭐 침으로 안락사 하려면 뭐 침은 너무 쉽지 않습니까? 네, 급소가 몸에 있는 급소만 다 침을 넣으니까 그거 뭐 금침혈 몇 자리 이렇게 쓰면은 뭐 환자가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갈 수가 있죠. 그런 거 해달라고 온다 이거예요. 그건 왜냐? 처음에 침 치료를 몰랐고 침술로 치료하는 것을 배우지도 않았고 가르치지도 않고 몰라가지고 여기서는. 근데 한국에서는 알면서 이거를 딱 말살해버렸다 이겁니다. 말하자면은 그것을 딱 못하게 금지시켜 놓으면은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거는 전부 그저 다 돈 벌어먹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환자가 죽지 않으면은 목숨이 질기니까 죽지 않으면은 치료받으러 올 거죠. 뭐든지 약을 먹든지 뭐 구술하든지 병원에 다니면서 진찰이라도 계속 받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이제 돈벌이가 된다 그거예요.
약도 그냥 이 약 썼다가 여 약 썼다가 그 다음에는 여 약 썼다가 시리즈로 쫙 만들어가지고 그럼 뭐 약 평생 먹어야 되잖아요. 아픈 사람은 뭔가는 해야 되니까. 그렇게 돼서 우리나라에서는 침수를 먼저 알든지 뭐 알고 죽였는지 모르고 죽였는지 간에 죽여놨습니다. 그럼 모르고 죽였다고 해서 죽인 것이 그게 무죄입니까? 그럼? 사람을 모르고 죽였어요. 그러면 그게 무죄예요? 모르고 죽였으니까. 알고 죽인 거는 그거는 유죄고 당연히. 모르고 죽인 것도 결과는 살인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죄죠. 침수를 알고 죽였든지 모르고 죽였든지 간에 죽여놓으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쫙 난다. 한의사들이 왜 외국에 나가서 그 잘생긴 얼굴 가지고 잘생긴 학교 간판 가지고 왜 외국 나가서 일을 못해요? 한국에서만 들러 앉아가지고 뭐 골목에 몇 개씩 있어가지고 지들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맨날 신경과면 해가지고 왜 그러냐 그거예요. 그 환자들에게 보기 좋겠어요? 안 좋죠. 그건 의사들의 문제고 환자들의 신뢰를 잃어가지고 환자들은 어디 가서 야 이거 나도 어디 좀 침잘 넣는 돌팔이 어떻게 좀 하나 알아가지고 치료받을 수 없나 해가지고 아는 사람한테 속아는 사람한테 나 뭐 딴 얘기 안 할 거니까 그 침 맞으러 다닌다면서 그 사람 나 좀 소개해줘라고 나 뭐 딴 게 아니고 나 치료받으려고 그러는 거니까 요렇게 환자들이 그렇게 알아요. 침 넣는 사람을 만나기도 전에 보호를 해요. 보호를. 신변 보호를 해가면서 물어봐요. 그렇게 치료라도 받으면 또 좋다 이거예요. 그것도 못하는 사람. 일반적으로는 그걸 뭐 일반적인 경향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일반적으로는 그것도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멀쩡하고 뭐 다 그런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다 골골하는 병이 다 있어요. 그런 약도 먹고 음식도 가려 먹고 운동도 하고 해서 안 되는 거. 기공을 한다? 기공을 해서 안 되는 거. 그런 거는 다 침을 잘 맞아봐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근데 그거는 싹 빼고 나머지 다 한다 이건데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고 이게 뭐 자유고 뭐 권리고 이런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이 학술이라는 거는 적어도 그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순서가. 치료도 그 단계별로 순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침술은 일침이다. 제일 먼저 침 치료를 받아봐라 이건데 그래서 그것을 죽여놨다. 전 세계에서 세월이 갈수록 의학계나 이 환자들은 침술 치료를 잘 받아보기를 원한다. 무슨 뜻이냐? 침술을 잘 공부한 사람들을 아주 원한다. 그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뭐 옛날에 말씀드렸죠? 보사부에서는 한의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침구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한의사를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한의사 보내서 됐습니까? 보내봤어요? 한 번이라도? 저는 여기 와서 살면서 평생 살면서 들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본 적도 없고, 네. 저는 남 앞에 남의 그 시선에 띄게 많이 나타나는 짓을 많이 했습니다. 강연에다. 뭐 텔레비를 제가 방송국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네. 침술 전문, 네. 자연의학 전문 텔레비. 그걸 제가 가지고 직접 했기 때문에 그 뭐 사람들이 안 봤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압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침수를 죽여놨다. 그리고는 뭐 이제 한의학이 한의과대학이 생겼다. 아주 같은 대학이다. 의과대학도 대학이고 한의과대학도 대학이니까 맞먹어야 된다. 같이 놀자. 같이 싸우자. 투쟁하자. 의사들은 뭐 자기네들이 원래부터 우리나라 양의학, 서양의학을 배워서 의학이다 해서 딱 있으니까 서양과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유일한 의사인 줄 알죠. 근데 뭐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박정희 대통령 때 돌연변이로 한의과 대학이 통 나오니까 뭐 지들 나온다고 뭐 별 수 있겠나? 그거 뭐 약물이나 장사해서 약정상이나 들어먹는 그런 한의과 대학 그게 뭐가 그게 힘이 있겠어? 뭐 아무 일 없어. 지 풀에 다 죽을 거야.
그래가지고 관심도 안 가지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한의원들이 약종상 잡아먹어가지고 살살 약 팔아먹고 약값에서 바가지 씌워가지고 나름대로 경제적인 기반에 쓰고 하니까 뭡니까? 세상은 경제가 더 돌리는 거 아니에요. 경제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천국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땅에서는 신도들의 그 믿음에 달려있고 그렇겠죠. 불교는 어떻게 됩니까?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뭐 자비 어쩌고 그리고 얼마나 많이 그 신도로서 착하게 사느냐, 욕심 없이 사느냐, 번뇌 없이 사느냐, 뭐 그런 게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경제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에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러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응?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딱 창조했지 않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그런다 이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최고의 걸작품, 하나님의 걸작인 이 인간은 뭐를 아주 위대하게 만들었느냐 하면 인간은 돈을 만들었다, 돈을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인간이 만든 것 중에서 최고의 걸작, 돈을 아주 좋아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그것이 상당히 뭔가는 그 의미 있는 뼈가 있는 말이죠. 그게. 그래서 이제 한의사들이 약종상을 박살을 내고 뭐 값도 더 비싸게 이렇게 이제 하니까 돈벌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벌이가 되니까 자기가 잘하는 걸로 알고 돈을 벌면 그것이 좋은 일로 정당한 일로 어떤 그 학술에도 딱 맞고 이치에도 맞는 일로 그렇게 평가되는 이런 그 사회에서 이 땅의 사회에서 행세를 자꾸 하니까 이제 그쪽으로 자꾸 갔다. 근데 외국에서는 그 약종상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업이 돼가지고 아무나 그냥 할 수 있다. 아무나 그냥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돈벌이를 한다는 거는 사람들 참 어렵습니다. 그걸로 한다? 상상하기 어려워요. 자기가 뭐 그것도 일이니까 뭐 밥은 먹겠죠. 자기 집 한 채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가지고 살고 뭐 그런 정도지. 그걸 해서 뭐 부자가 된다. 뭐 아주 여유롭게 잘 산다. 전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누가 그렇다는 말도 들은 적도 없고, 예.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 세계에서는 역시 의술은 침술이다. 자연의학의 의술은 침술이다. 동양의학의 정수, 유럽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침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람들도 침술, 700개 혈이면 700개 혈짜리다. 그것을 연마해가지고 침을 넣고 또 그 경과를 또 관찰하고, 앞뒤 치료를 또 이렇게 프로그램상으로 연결을 해서 연구하고, 각 혈성을 연구하고, 뭐 등등 하는 거 그냥 머리가 아프다 이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어려서부터 한 사람 없어? 젊었을 때부터 한 사람? 동양 사람이 그런 걸 했다 그러면, 그 사람 오라 그래. 침 좀 맞아,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법이에요, 그냥. 예. 그것이 최고의 침술이고, 뭐 그렇게 자연적으로 되는데, 이것을 한국에서는 이제 뭐 말도 안 하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 누가 말하는 사람 있어요? 있으면은 제가 이제 이 얘기 자꾸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없겠죠. 그걸 누가 얘기합니까? 한의사가 저같이 얘기하겠어요? 뭐 때문에? 뭐 지가 정직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환자들한테 돈은 다 뜯어먹고 환자들은 다 이제 병나서 병원에 가서 뭐 화학치료 받다가 다 죽었는데 지 혼자 뭐 정직하다? 뭐 양심이 있다? 양심이 있든 없든 간에 환자를 그때그때 제대로 치료를 한 게 중요하지. 그렇게 안 해놓고 환자들은 다 고랑탕에 넣고 지는 돈이나 벌어서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면서 뭐 양심 찾아요 이제? 그래서 양심?
그게 뭐 어느 의서에 어느 몇 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 옛날에 할 얘기, 침술 얘기를 할 얘기는 싹 빼고 말살하고 안 하고 가르치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은 그것을 자기네들이 한의사들이 독점으로 해먹는다. 이런 전 세계에서 아무 나라에서도 없는 이런 일을 침술의 종주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현재까지 지내고 있고 지금에 와서 난 양심적으로 그래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에? 그런 얘기도 하려면은 공석에서 하세요. KBS 텔레비에 나가서 의과대학 강단에서 동네 강연회에서 그렇게 하시라고요. 대중 앞에서. 왜 저한테 와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그래도 뭐 어쩌고 그래도 우리가 양심적으로는 뭐 잘못했죠. 이런 말 저한테 할 필요 뭐 있어요. 제가 뭐 고해성사 받는 사람입니까? 저한테는 아무 얘기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보니까 어제 밤에 스페인에서 이제 긴 여름이 지나고 비가 한 번도 안 왔다가 한국은 여름 되면 뭐 6월 달서부터 장마철 아닙니까? 껐덕하면 비가 그냥 장대비가 막 오잖아요. 한국은 그런데 이 유라시아 대륙, 이 대륙의 동쪽은 여름에 그런데 한국이 그렇죠. 일본 그렇죠. 중국 뭐 대만 그거 다 동쪽 아닙니까? 거긴 그런데 대륙 유라시아 대륙의 이 서쪽은 단순히 그냥 서쪽이라는 것보다는 서쪽이기 때문에 반대다. 제가 그랬죠. 반대. 뭐냐? 여기는 여름에 비가 안 옵니다. 이번 긴 여름에 제가 아주 망한 게 하나 있어요. 망한 게 뭐냐면은 여름이 되기 전에 제가 이제 시골에 그 집에 핑카라 그랬죠. 이렇게 땅이 있고 정원이 있고 집이 이렇게 있는 거.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별장이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봄까지 이렇게 공사하다가 이 공사가 좀 또 뭐 늦어지지 공사가 빨리 끝나진 않죠. 항시 늦어지죠. 늦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땅을 이렇게 내놓고 이제 여름 지내려니까 그냥 마음이 깨름직한 거예요. 그래서 뭘 했겠습니까? 잔디씨를 이제 한 가마사 가져다가 잔디씨를 쫙 뿌렸어요. 그리고 이제 흙을 덮어줬어요. 거름 흙을 덮어줬어요. 그 여름 휴가 가기 전까지는 매일 같이 물 뿌렸죠. 이 사람 저 사람 딱 치는 대로 물 뿌렸습니다. 그래서 싹이 좀 나왔어요. 요만하게 싹이 나왔는데 이제 여름 휴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는 휴가는요 근무 시간보다 더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휴가 때 뭐 일하고 그런 사람들 여기서 야만인으로 생각해요. 야만인. 네? 돈만 아는 수전도 같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딱 손 떼고 연장 있는 거 그냥 딱 거기다 넣고 물조리개 거기다 놓고 이제 저는 휴가 갔죠. 갔다가 지난주에 왔습니다만은 보니까 이게 다 말랐어요. 싹 말랐어요. 왜냐? 여름에 비가 한 방울도 안 왔다. 여름엔 여기 이슬도 없습니다. 이슬도. 왜냐? 동양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과 서쪽은 반대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그 동양에서는 뭐 한약이다, 뭔 약이다, 뭐 해가지고 난리치고 돈을 벌었네, 못 벌었네, 뭐 난리치고 한의과 대학 만들어서 너도 나도 만들어서 그거 팔아먹느라고 누가 바가지 먼저 잘 씌우냐, 뭐 그것이 뭐 상술이고 의술이다. 이러고 살지 않았습니까? 여태까지 살고 있고. 그러고 있는 동안에 이쪽 유라시아 서쪽 이 유럽 땅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여기서는 그 침술이라는 게 그게 아주 독특한 의사들이 볼 때도 독특한 의술이다. 그리고 이것은 의과대학을 나온 서양 의학을 배우는 의과대학을 나온 의사들이 그렇게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이게 기술이 들어가고 또 경험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치료 경험과 관찰 한 그런 것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뭐 하루아침에 뭐 강의장에서 강의한다고 해서 이거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침수를 본토에서, 동양에서 배운 사람, 그것을 또 시술을 하던 사람을 최소한도 우리가 존중하고 대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또 한 세대가 지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영상 이민수기에서 뭐 지금 68회인데 막 70회가량 이렇게 우리가 쳤을 때 수십 시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에서 요점은 그겁니다. 서양의 의사에서 의학이 이렇게 자유스럽고 자연약제, 한약제, 자연약제를 취급하는 것은 아주 자유업이고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이런 데에서 우리가 사심 없이 평가를 했을 때 동양의 침수를 아주 독특하고 고귀한 의술로 또 자기들한테 부족하고 필요한 의술로 그렇게 본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한의사들이 외국에 나간다 그러면 뭘 갖고 나가야 되겠어요? 십전대보탕? 십전대보탕 그 유명한 보약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네? 그거 나가가지고 해보세요. 잘 되면 또 뭡니까? 새로운 역사를 쓰는 거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거 참 한 달 못 가서 문 닫지 않겠나. 하여튼 해보세요. 뭐 돈들도 많이 벌고 그러셨다면서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뭐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 못한다? 못하는 거죠. 하여튼 간에 그런 상황이다 해서 제가 70여 시간을 영상 이민수기에서 떠들어댔는데 뭡니까? 뭐 어떻게 반응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비판을 좀 하든지. 저는 뭐 남한테 욕먹는 거는 좋아하고 뭐 겁내고 그러는 건 아닌데 제가 그걸 저 자신의 발전의 계기로 삼기 때문에 요즘은 뭐 비판 댓글을 하나도 못 봤어요. 또 직접 뭐 저한테 오셔가지고 뭐 좋은 말씀 해주시는 뭐 비판적인 그런 것도 없고. 이거 뭐 제가 심심해가지고 말이죠. 예. 말하자면은 나쁘게 얘기해서 송장하고 뭐 송장 두드려 패는 기분이에요. 그 팬다 그래서 뭐 아이아이야 뭐 합니까? 아픈 신경도 안 하고 잘못했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그거 뭐 누가 송장 두드리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죠. 그런 식이에요 이게 지금. 그냥 아주 밍밍해.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시간도 지나고 회를 거듭할수록 시간 소모 이걸 보시는 분이나 저나 이건 시간 소모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보니까 대학생들이 뭐 조국인가? 그거 뭐 조씨예요, 그것도. 저하고 같은 조씨는 아니라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조씨예요. 조국이라는 아저씨가 뭐 그렇게 뭐 잘못한 게 많이 세상에 드러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끄러워가지고 그 양반이 또 이 학교 측하고 무슨 인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서울대, 뭐 고대, 뭐 무슨 뭐 부산에 무슨 대, 뭐 어쩌고 저쩌고. 저 무슨 대가 뭔지 잘 모르죠. 그래서 뭔가 뭐 부정 입학이다, 뭐 부정 무슨 논문이다, 뭐 말이 많은데 저가 정확한 건 이해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그렇게 하도 나오니까 대학생들 그 현재 재학 중인 대학생들이 이제 자존심에 어떤 조금 자극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 조국이를 뭐 어떻게 해라.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라. 뭐 어떤 학교를 뭐 어떻게 해라. 저래라 말아라. 이러고 무슨 뭐 데모를 뭐 한다. 뭐 성토대회를 한다. 뭐 그런 걸 제가 유튜브에서 요즘 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한국에서 뭐 그 정도 고위직에 나라 조직에서 일을 또 했던
또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뭐 그런 정도 뭐 일 저지르는 거, 그런 정도 좋게 말해서 편의를 보는 거, 편리함을 보는 거를 그걸 뭐 꼭 그렇게 중대한 사건이라고 문제 삼는다 그러면은 문제 삼아야죠. 그런 거를 그래서 대학생들이 그 바쁜 가운데 그 조용했던 죽은 것 같이 있었던 그 대학생들, 한국 대학생들은 다 어디가 죽었나 제가 몇 번 얘기한 적도 있는데, 이랬을 때 걸기하고 나와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게 바로 대학생들입니다. 왜냐? 대학생들은 고등교육을 받는 사람이고 사회에서 볼 때는 지식층이에요. 어찌됐든 대학교를 꼴찌로 다니더라도 그 지식층입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땐. 그렇고 미성년이 아니에요. 성년이에요. 어른이에요. 어른. 나이로 봤을 때 장년이에요. 다 컸어요. 지식층에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 돈 벌어야 되는 그런 의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얽매이는 게 없죠. 어느 정당에 얽매여서 뭐 눈치를 봐야 된다. 어느 회사에 얽매여서 뭐 돈벌이를 해야 된다. 매상을 올려야 된다. 어떤 뭐 과장되게 해서 이익을 더 취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스러워요. 자기 의견을 내고 투쟁을 할 때 자유스럽다. 그리고 자기의 개인의 어떤 이익이나 편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래도 아직은 그 사회를 생각하고 이론적으로나마 순수하게 사회를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단체를 생각할 수 있는, 단체의 이익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나이에 처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많은 교수님들이 있어요. 그 교수님들은 공부를 옛날부터 많이 하시고 세상도 많이 살으시고 외국 물정도 많이 알으시고 한 분들이 조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옆에서. 그런 조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상당히 부담 없이 어떤 그 주장을 펼 수 있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대학생의 신분이라는 것은 뭐냐? 대학생이 뭐냐 도대체? 대학생의 정의. 내가 대학교 다니니까 뭐 입학금 내고 들어가서 학교 다니니까 대학생 아니요. 그러니까 대학생의 정의는 대학교에서 입학금 내고 공납금 내고 다니는 게 그 대학생입니다. 네, 뭐 그렇게 정의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게 아니고 대학생의 정의는 뭐냐? 모든 것을 알아야 알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그런 사람이 대학생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생이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 가서 뭐 우리는 요즘 꼬딱하면 뭐 다 청와대 얘기만 하대요. 저도 청와대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청와대에 가서 정문에 가서 뭐 어떻게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모르겠지만은 가서 내가 말이야 작년도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왔는데 데이터 좀 줄 수 있습니까? 대학생이 만약에 그렇게 물었다 하면은 대학생이 그랬다? 청와대에서 조치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뭐 경제기획부 뭐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해서 안내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 이 사람이 대학생이기 때문이다. 옛날에 저희가 통행금지라는 게 있었다고 그랬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국에서 통행금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시부터,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못 다니는 거예요. 못 돌아다녀. 그러니까 이제 그게 통행금지인데, 그때 돌아다니다가 이제 잡히면은 어떡하냐. 그건 경범죄라 그래가지고, 재판에 갑니다. 직결재판. 가면 10명씩 딱 줄 서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판결만 나오는 거 있어요. 뭐, 밤에 돌아다니다가 걸린 사람, 쭉 모아서 10명씩 쭉 들어갑니다. 만 원. 다 만 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예. 그러면, 다음. 그럼 또 10명이 쫙 들어가. 제가 뭘 안 해봤겠습니까? 저 거기 많이 갔거든요. 근데, 대학생이라고 그러면은요, 그때 당시도 그런 직결재판에 다 가는 시대에도 만약에 저녁에 늦게 오다가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디 가십니까? 이거 지금 통행금지 시간인데, 이래가지고 이제, 실갱이가 나면은, 아니, 나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나 이렇게 늦어버렸다고. 그러면, 그러세요? 대학생이세요? 예, 나 뭐 아무개 대학 학생입니다. 그러면, 그러세요? 네, 조심해 들어가십시오. 얼른 들어가세요. 봐줬어요. 대학생들은 그 통행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술 먹고 2차, 3차 가가지고 그 싸구려 술, 막걸리 그런 거 먹고 퍼져가지고 해롱해롱 돼서 만약에 검문을 받으면은 도서관 갔다 오는 중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 그냥 통과.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빨리빨리 들어가세요. 그런다고요. 대학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학생의 특권이라는 게 뭐냐? 특권이라는 게 뭐냐? 막걸리 먹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왔다. 뭐 그렇게 하는 것도 특권이지만은 뭡니까? 자기가 알고 싶은 것을 어디 가서나 물어볼 수 있다. 궁금한 게 있다. 내가 대학생이다. 그러면 미국 대사관에 딱 가서 미국에서 한국에다가 역사상 원조해준 도와준 게 뭐뭐 얼마입니까? 각 연도마다 해마다 딱딱 해서 그 데이터를 좀 주세요. 그럼 미국 대사관에서 예 알겠습니다. 뭐 며칠 날 오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대학생이다. 그겁니다. 그게 대학생의 특권이에요. 그러면 그런 특권을 또 가졌다 했기 때문에 모든 걸 정확하게 많이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이 대학생의 특권은 대한민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이거 공통이에요. 공통. 한국 대학교에서 이런 거 가르치는지 모르겠네요. 네? 대학생의 특권은 뭡니까? 알바하는 거예요? 알바하는 거 특권 아니에요. 특권은 뭐냐? 어디 가셨는지 내가 알고 싶은 거를 물을 수가 있다. 찾아서 알 권리가 있다. 이겁니다. 그게 대학생이에요. 그러면은 아니 침수를 그렇게 조은이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침수를 죽여놔가지고 그 다음부터 모든 이야기 다 개판치는 쪽으로 갔다. 지금까지 개판치고 있고 한의사는 그래가지고 국내에서 뭐 골목마다 몇 개씩 한의원이 있어가지고 서로 그냥 요상스런 신경전이나 하고 환자들은 그냥 어디 가서 돌팔이나 찾아볼까 해가지고 돌아다니고 의사들은 그거 보고만 있고 쟤들 뭔 짓 하는 거야 하고 보고만 있고 외국에 나가서 외국에서는 한국에서 뭐 친구사들 좀 언제 오나 여기 의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병원에서들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예? 여기 병원에서 저도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아는 사람 생기잖아요. 병원장들 또 각 과장의사들 각과 과장의사들 그 사람들이 환자 보내주고 자기들이 치료받으러 오고 그래서 제가 일하고 살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뭐라 그러냐. 제가 이제 그래요. 제 욕심에. 아니, 그렇게 오지 말고 병원에 있는 의사들 보내서 교육 좀 받게 해가지고 환자들 병원에서 좀 침 좀 놓고 그렇게 하면 편하고 좋지 않소?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를 여기 의사들이 뭐 그렇게 꼼꼼하게 그거 배우고 그렇게 하겠나? 못 믿는다 이거요. 그리고 잘 배웠다고 하는 의사가 있었으면은 사표 내고 지가 이제 개입하고 나간다 이거죠. 침수를 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안 되고 절대로 당신이 소개를 해주면은 무조건 우리 병원에서 쓰겠다고. 제가 이 말 처음 드리는 겁니다.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당신이 소개하면은 병원에서 무조건 쓰겠다고. 그러니까 소개를 좀 하시오. 그래요. 여기서 그러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의사라 해서 뭐 폼 잡고 무게 잡고 댕겨도 외국 나가서 뭐 할까? 뭐 밥을 제대로 먹을 줄 알아요. 뭘 합니까? 음식점 메뉴를 알기를 해. 뭐 말을 해. 인사말을 해. 뭐 길을 알아. 뭘 알아요? 그러니까는 컵라면이나 갖고 다니면서 뜨거운 물 어디서 찾아가지고 부어서 먹고 다니더라고요. 왜 그런 폼을 잡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건 뭐냐? 한국에서 우물안 개구리, 우물 안에 깨구락질 짓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우리가 또 얘기를 한다면 전 미래에 대해서는 얘기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인데 알지도 못하고
지금 이런데 미래가 뭐 우리가 밝은 의료계의 미래, 전 세계에서 한국의 의료의 위상이 뭐 밝겠습니까? 그죠? 모르겠습니다. 안 밝죠. 안 밝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대학생들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그러한 형편, 좋은 사회적으로 투쟁하고 문제를 제시할 수 있는, 또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스마트한 부류에 있는 대학생들이 이 의료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왜 우리나라의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배운 의사들과 한의사 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서로 지금은 싸움이 자꾸 됩니다. 왜냐? 한의사들이 자꾸 싸움을 거는 거예요. 이제 밥이라도 먹는다 해가지고 지들도 뭐 대학 나왔다 이거죠. 처음에는 4년제 했다가 알고 그거 이제 4년제 무슨 의대가 4년제가 있어? 아 이러니까 그럼 우리도 6년제로 합시다. 공납금 좀 더 받고 하면 되지. 그 6년제를 해가지고 6년제 나왔으니까 똑같은 의사다? 어떻게 똑같은 의사입니까? 똑같은 의사 아니에요. 하는 의술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테니스 선수가 아주 뭐 챔피언 됐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뭐 축구 선수 합니까? 테니스나 축구나 뭐 그거 다 스포츠, 그 대중적인 스포츠 아니야? 그러니까 테니스에서 뭐 잘하니까 축구 선수 시켜. 그래서 축구 선수 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테니스하고 축구하고는 이건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거예요. 개념 자체가 틀려요. 개념 자체가. 왜냐? 테니스는 공 치다가 발로 한번 됐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실격이에요. 반칙이에요. 근데 축구는 하다가 손 한 번 댔다. 손가락 하나 댔는데 그것도 0.1초 상관에. 그러면 그 반칙이에요. 뭐 반칙이면 뭐 반칙이지. 뭐 어떡할 건데. 페널티 한다니까요. 페널티킥.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거꾸로 졸지에 역전되는 수가 있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지르는 게 축구를 하다가 공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달라요. 그렇게 달라요. 그러면은 한의학과 서양의학 이것이 뭐 비슷하다? 비슷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테니스 잘 치는 사람이 축구 잘하는 사람한테 마음을 먹습니까? 마음 못 먹어요. 그나마 그래도 한의사는 한의사고 양의사는 그냥 양의사입니다. 근데 양의사든 한의사든 간에 알고 넘어가야 할 게 뭐냐? 침술이다 그거예요. 침치료.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서로 간에 싸우고 알력하고 뭐 업계에 누가 힘이 세냐, 누가 권력이 많으냐, 정치하는 사람하고 줄이 많이 닿느냐, 누가 뇌물 많이 바칠 수 있느냐, 이따 쪽으로 자꾸 기획이 들어가고 또 그쪽으로 사업이 들어간다. 그거는 그 사람들의 얘기고 의학적인 얘기가 아니니까 그만두고 이 서양 나라에서 그만두고 유럽에서 봤을 때는 어떠냐? 침술 공부 많이 하고 침술에 대해서 이 숙달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 한국에서 한의사, 의사 싸우는 건 지들 얘기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그거다. 실속 위주로 나갔을 때는 그겁니다. 여기 사람들이 실속이 있어요. 실속을 차리는 거예요. 조용히 멍청하게 심심하게 사는 것 같지만 얘네들이 실속을 딱 차리고 사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좀 그렇다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살벌한 자본주의 이렇게 미국식 자본주의, 죽은 놈 위에 또 죽이고 서로 잡아먹는 이런 자본주의, 그게 나쁘다 해가지고 공산주의, 그것도 주사판지 몸판지 그런 공산주의, 돈 있는 놈들, 땅 좀 있는 놈들, 재산 좀 있는 놈들은 사그리 잡아야 된다. 그러면 그걸 넣어놔서 없는 사람들을 주면은 그 사람들도 뭔가 받으니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 또 잡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 잡아줘지는 그런 공산주의,
그런 공산주의. 예. 기업 활동을 안 하고 산업 활동을 안 하면은, 생산 활동을 안 하면은, 그거 다 넣어놔서, 뺏어서 넣어놔서 먹기 시작하면은, 나중에는 누가 그거 생산해서 먹을 걸 만듭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굶지요. 다 가난하게. 곧 그렇게 되는 시대가 오겠죠. 그런 공산주의. 예, 아주 막된 자본주의 아니면은 막된 공산주의. 왜 그렇게 나가냐, 그거예요. 그 이쪽이든 저쪽이든 사실 불안하고 실속이 없는 겁니다. 가망성이 없는 거죠. 망하는 데야 뭐 가망성이 있죠. 그러나 잘 되려고 봤을 때는 가망성이 없는 그런 정치 개념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특권을 가진 우리나라의 대학생 여러분, 우리가 좀 마음을 열고 보면은, 저는 뭐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73학번이에요, 저는. 73학번. 73학번이면은 지금 대학교 다니시는 여러분들은 저한테 뭐 어떻게 해요? 후배 정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기수로 따져서 그냥 뭐 선배도 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이면은, 야, 이런 그 못된 선배 하나 뒀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의과대학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 여기에서 의사들이 공부하는 그 의과 과정을 한국 의대에서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뭐 대충 비슷하게 다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의사들이 지금 겪는 게 뭐냐? 이 침술이라는 게 자기네들의 희망을 주는, 자기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새로운 치료 방식이다. 의학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꿈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여기서 산다. 제가 그 얘기를 지금 수십 시간 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한의사들도 이거를 죽여놓고 안 배우고, 그럼 뭐 환자 만지고 말이야. 환자 종아리나 만지고, 뭐 침 넣고, 뭐 발가락이나 만지고 따주고, 이런 거 의사 돼가지고 뭐 그런 걸 해. 그냥 뭐 조수 넣어가지고 약이나 지어서, 약 한 재 지어서 딱 주면은 먹돈 넣고 딱 가고 인사하고 가는데, 예. 그래서 침술 먼저 죽여놓고 시작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또 조사를 하시고, 보사부든 뭐 문교부든 가서 물어보세요. 내가 서울 의대를 다니는데, 서울대 물리대를 다니는데, 그거 우리나라의 의료제도, 전통의학 제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좀 자세히 좀 나한테 알려주세요. 그럼 그 인터넷 가서 보세요. 인터넷은 뭐 나중에 볼 거고 내가 직접 왔으니까 뽑아주세요. 그러면은 뽑아줘야 된다. 뽑아서 안 준다? 그러면은 휘발유 한 통 갖다가 그냥 불질러요. 대학생의 특권인데 그 대학생의 특권이요. 그렇게 제대로 대하지 않아가지고 내가 휘발유 한 통 갖다 붓고 불질렀다. 이거 뭐 대학생을 우습게 보는 거야, 이거? 예. 대학생과 공돌이의 틀린 점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 대학생 처벌도 못해요. 왜 자기의 특권을 가진 사회적인 특권, 대학생이라는 신분에 대한 특권을 갖다가 자기가 행사를 했는데 그게 무시당하지 않았습니까? 뭐 한낱그 공무원 나부레기한테. 그래서 내가 화딱지 나서 내가 휘발유 한 통 갖다가 불질렀다. 만약에 그랬다면은 그거 처벌하겠습니까? 그거 처벌했다가는 아마 전 세계 대학생들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이건 뭐 힌트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상으로 이렇게 전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그 내막 역사를 정확히 알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의대를 다니시면서 적어도 대학교라는 데를 다니시면서 조국이라는 뭐 어떤 사람이 뭐 부정 좀 해먹었다. 세금을 안 냈다. 뭐 어떻게 돼서 뭐 돈을 좀 뜯어서 재산을 형성했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뭐 대한민국 돈 다 뜯어갔습니까? 대한민국 부정을 다 한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자기 역량 안에서 수완껏 그저 손 닿는 대로 사람 그저 매수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렇게 그냥
맨투맨으로 한 겁니다. 맨투맨으로 개인적으로 한 거지. 그걸 가지고 내가 뭐 나는 그렇게 못하고 내 자식은 그렇게 못하는데 시기 질투 나가지고 데모하자.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공분이라고 그럴까? 여러 단체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의 업계를 위해서, 하나의 학문을 위해서, 전 세계, 하나의 세계, 전 세계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찍어가지고 거기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러한 노력이 진짜 대학생한테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국이 어쩌가지고 뭐 지금 뭐 촛불 대회니 뭐 촛불 뭐 뭡니까? 집회? 예. 뭐 그런 거 한다고 뭐 유튜브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대학생들이 움직이니까 그래도 안심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제 욕심으로는 이런 의료 업계가 이렇게 돼서 아주 뿌리채부터 뒤틀려 있다. 뿌리채부터 저 꼭대기 가지까지. 그리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세계적인 세계 의료계 무대에서 의학계에서 아주 한국은 병신짓 한다. 특히 한의사. 한의사들이 요새 자꾸 의사한테 시비를 걸고 그러는 모양인데, 뭐도 한다. 뭐 진료 기계도 우리가 쌓을 수 있다. 뭐도 우리가 할 수 있다. 뭐, 배우면 다 하죠. 한의사만 합니까? 사서 배워서 하는데 뭐 다 하죠. 그 정말 바보 천치 아닌 이상 못할 사람 누가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서는 의료기계를 팔을 때 당신은 의사냐 아니냐 묻는 거 없어요. 당신 사서 뭐 놀든지 말든지 어린이 공원에다가 설치를 하든지 당신 마음대로 하죠. 그겁니다. 자유예요, 자유. 하나의 상행이지 이게 무슨 뭐 전문 뭐 어떤 뭐 뭡니까? 전문 분야 예속돼 가지고 뭐 거기 한정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한의사들이 그래가지고 침술도 죽여놓고 병신짓 하니까 의사들도 그거는 의사들만 하는 거지 한의사 하는 거 아니에요. 못합니다. 뭐 고발하고 재판받으면 또 뭐가서 누가 또 어디 가서 뇌물 많이 줬냐, 누가 어떻게 해서 누구 뭡니까 뭐 인척이 있는지 학년이라 그러죠. 인연, 학년, 뭐 지연 뭐 그런 거 따지대요. 같은 고향 출신이 판사가 누구냐, 동문 판사가 누구냐, 뭐 친구는 누구냐 해가지고 또 뭐 술 먹이고 뭐 뭔데 접하고 또 그런다면서요. 그렇게 하는 거 어디서 배웠습니까? 에? 어떤 의서에서 의과대학 몇 학년에서 그거 배운 거예요? 그런 거. 생전 배우지도 않은 그런 못된 짓들만 나와가지고 의사 자격증 면허증 달고 그 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만들어가지고 그 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그 짓을 잘하면은, 의사에도 없는 짓을 잘하면은 그게 아주 훌륭한 회장이다. 에? 미쳤습니까? 다들 지금? 에? 환자들 맨날 잡더니, 환자들 돌게 만들더니 지금 의사들, 한의사들 다 도른 거예요, 지금? 도른 것까지는 상관없는데, 이 외국에서 봤을 때, 이게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의학의 계보에서 봤을 때, 치료의 체계에서 봤을 때도, 이것은 완전히 말하자면, 뭡니까? 뱀이 있는데, 뱀이 이렇게 있어요. 뱀 한 마리 있는데, 머리를 딱 잘라놓고 어떡합니까? 나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의료 체계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일침이라 하죠, 일침. 처음에 침 치료를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침 치료는 딱 잘라놓고, 이제 병을 헷갈리게 만든 상태에서, 환자를 헷갈리게 만든 상태에서, 뭐 약도 썼다, 뭐도 했다, 마사지도 했다, 뭐도 했다, 기공도 했다가, 뭐도 했다가, 뭡니까? 단식요법 뭐 했다, 기도원에 갔다가, 치료도 받아봤다가, 네. 무당한테 갔다가, 수술도 받았다가, 그러다가는 다 휘어져가지고, 인생 조지고, 쓸쓸하게, 슬프게, 쓸쓸한 건 괜찮은데, 슬프게,
그 병상에 누워서 그런 사람들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동양의 침술의학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의료계에서 또는 이런 의료 업계에서 이것을 밀어준다. 필요로 하고 있다. 그 말을 솔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생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뭐 태극기 집회 해야죠. 태극기 집회가 아니라 뭐 집세기 집회라도 해야죠. 그렇지만 우리가 더 큰 문제점을 찾아서 고귀한 투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영상이민수기를 이제 70회 가까이 이렇게 하면서 여러 대학생 후배님들에게 좋습니까? 후배님 하니까 어때요? 좋습니까? 기분 나쁩니까? 기분 나쁘면은 용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의 애정에서 존경과 애정을 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좋게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여러 후배님들께서 진짜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발췌를 해서 투쟁을 해야 된다. 사회에 또 알려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임도 가지고 여러분 젊은 피와 정력을 거기다가 투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서 일침, 이구, 삼약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잡아서 해결을 해야만이 우리나라의 전통의술과 또 서양의학을 하는 서의,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의사가 되겠어요? 의사들 간에 모든 그 문제가 풀려나갈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게 합일점이거든요. 합일점. 해부학적으로나 생리학적으로 또 병리학적으로 그것이 어떤 합일점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의술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 전통의학에서 의술의 부분에 해당하는 술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그 침술입니다. 침술. 침구 치료.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침구의학을 회복해서 전통의학을 보존하고 보급하는 것이 여러 의학을 배우는 모든 의학을 배우는 분들의 아주 목표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을 좋은 미래의 의학도 의자로서의 길로 안내할 수 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느끼고 여태까지 주장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언젠가 빠를수록 좋죠. 좋은 일은 빠를수록 좋다. 나쁜 일은 늦을수록 좋다. 그렇죠. 좋은 일이다 생각하겠네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빨리 이거 연구하셔가지고 이게 진짜 그러네 이렇게 알게 되시면은 금방 알게 되실 겁니다. 알게 되시면은 여러분들은 최고의 지성인이기 때문에 알게 되면은 침구사 제도를 부활하라. 이렇게 한국에 침구사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죽여놨어요. 실시를 안 해요. 실행을 안 해요. 적용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제 한국의 침술은 말살될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말살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나라의 문제고 우리가 이런 각 분야에 막연하게 나라다, 전 세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각 부서의 정확한 문제를 지적해서 그 문제를 하나씩 잘 해결하는 것이 나라를 살리고 이 세계를 인류를 살리는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저의 능력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어떻고 말이지 인류가 어떻고 저는 이런 얘기는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처해서 있는 그런 부분, 사회에서 있는 그런 작은 부분이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찾아내서 거기서부터 실마리를 푸는 데에 우리가 젊음을 바쳐야 되지 않느냐. 또 그것이 젊은이들의 앞날을 개척하는 그런 좋은 일이 된다. 해서 제가 일침이구 삼약 이런 주제 하에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오늘의 프로그램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침구사 제도 부활을 외쳐야 된다. 서울대학교에서. 왜냐? 서울대가 우리나라에서 대학교육의 뭡니까? 그 가치, 대학교육의 그 수준을 이끌어가는 그런 대한민국에서 볼 때는 가장 좋은 훌륭한 대학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국립대학이다. 나라에서 세운 그런 대학입니다. 나라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대학 과정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각 분야의 고등교육으로서의 수준이다.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이 이제 서울대학교다. 이건데, 그러면은, 나라에서 한의과 대학을 사립대학에다 경희대학교, 그것도 경희대학교, 이것도 해필이면 또 경희대학이야 또. 경희대학에다가 딱 처음으로 한의과 대학을 만들었어요. 사립에서. 그것도 경희대학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다. 이거 뭐 여러 가지로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이거.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 가지 뭐 의문이라든가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그 얘기는 제가 조금 드린 적도 있고, 앞으로 또 드릴 날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전 남의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서울대학교에다가 침구대학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침구사 제도를 부활해야 된다. 그리고, 침구대학, 한의과대학, 그런 yar라구진 소리 하지 말고, 김포공항만 나가면 컵라면에다 물 끓여 먹고 댕긴다고 그러는데, 조은이가. 그런 거, 촌스러운 촌딱 같은 그런 거 의사 하지 말고, 침구대학을 만들어서, 초장부터 1학년 때부터 그냥 전 세계에 나가서 대접받고, 광빨 날리는 그런 의술 교육을 시켜라. 침구대학을 만들어라. 침구사 제도를 부활하라. 없으면 만들어야죠. 여기서는 없으면 다 여기 없었지 않습니까? 없어가지고 다 각 나라마다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어서 그냥 누가 어떤 친구사 먼저 스카우트 하겠냐, 아니면 어떤 좋은 친구사가 자기 나라에 오게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난리들 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른다니까요. 음식점 가서 메뉴판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런 업계의 분위기, 이런 거 전혀 몰라. 그래서 제가 여기서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 한복판에서, 예? 여기 밑에 우리 옆에 여러운데 다 각 나라 대사님들 쭉 살아요, 여기. 그리고 여기서 뒤쪽으로 조금 가면 왕궁이 있고요. 거기서 조금 내려가면 대통령궁이 있고요. 여기가 그런 데입니다. 스페인의 중심지죠. 여기가 한대입니까, 여기가? 스페인의 한 복판에서 제가 이렇게 그냥 딱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KBS가 이거 취재해서 어느 세월에 이런 얘기 한번 해보겠어요. 못해. 그 사람들은 할 의향도 없고 철학이 없는 사람이에요. 문제점도 모르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KBS 제가 하다가 제가 KBS하고 손뗀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해달라 해도 하지도 않고, 와서 해라 해도 하지도 않고, 이거 보내줄 테니까 좀 해봐라. 보내주는 것도 좀 싫고. 하여튼 모든 게 그냥 그쪽에서 하면 싫습니다, 이제. 오래됐어요. 그런 지가. 그래서, 대학생 여러분, 한의대, 누가 만들었다니까, 어느 대학에서 하니까 우리 대학도 하자. 그거 한의대 병원 짓고 한방병원 짓면 그거 돈벌이 되는데,
그거 하자. 6년제 뭐 학생들 공납금도 내고 많이 내고 하니까 그 뭐 교육 사업도 되는 거다. 하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볼 때는 다 병신들 키우는 거예요, 그거. 병신들이나 양심불량한 사람들. 어떻게 이런 내막을 조금이라도 알면은 모른다 할 수가 없죠. 자기가 그 업계에 있으면서 대학까지 나와서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이 이거 모를 수가 있어요? 다 알죠. 저보다 훨씬 더 잘 알죠. 그런데 나와가지고 무게재고 댕길래니까 괴롭죠? 양심 괴롭지 않습니까? 양심불량해서 그런 거예요. 양심불량한 거, 업계가 양심불량했고 그 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양심불량자로 있습니다. 그렇게 살 일이 아니고 각 대학교에 한의과 대학이라고 있는 그런 취업시험 간판 달지 말고 옛날에는 그게 한나라 한자였어요. 한나라 한자. 중국의 한나라. 그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간판도 잘못됐거든. 한의사라 그랬죠. 중국의 한나라 한자서 한의사. 이제 잘못됐으니까 이제 뭐 누군가가 한번 아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말이야 글씨가 좀 이상하지 않냐? 술 먹다 얘기가 나왔겠죠. 이거 중국 짱깨 한나라는 한자를 우리가 썼어. 아니면 중국에서 시비를 걸었을지도 모르죠. 야 조선 남조선 너네 무식한 놈들 말이야. 왜 한나라 한자로 해서 한의사? 그럼 너네들이 중국 의사냐? 너네들 무식해도 아주 엄청 무식해. 그러니까 조선, 대한민국 나라 한자로 바꿔라. 아니면 한의사 그거 없애버리든지. 이랬는지도 모르죠. 재밌죠? 이랬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아이고 그거 진짜 그러네 해가지고 대한민국 나라 한자로 이렇게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나라 한자로 바꿔보니까 이제 어쩌습니까? 그 대한민국의 한의사는 전 세계에서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요.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한의사들이 또 희한한 게 뭐냐? 자기는 죽어도 친구사는 아니래요. 정직한 말이죠. 집을 뭐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배운 적이 있습니까? 나라에서 뭐 뇌물 주고 어떻게 공무원들하고 손 맞춰가지고 독점으로 당신들은 그래도 대학이라 나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해먹으라. 그래가지고 침술이 우리나라 한의사한테 한의사가 침술할 수 있다고 이렇게 법에도 없는 의료법에도 없는 이런 것이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길거리에서는 이렇게 막된 나라다. 그래서 제가 앞전회의 영상이면 앞에서 제가 한국은 불법을 하는 나라다. 불법 국가다. 했지 않습니까? 댓글 올리세요. 뭐 나중에 저한테 와서 뭐 이렇게 주먹으로 한 대 때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나중 얘기고 우선 댓글이라도 올리시라니까요. 좋은 당신은 말이야 모르면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냐. 이게 불법 국가라니 그 말이 되냐. 이렇게 해서 한번 올려보세요. 누가 올리겠어요? 에? 정신병자 아닌 다음에 누가 올리겠냐고요? 그런 말을. 그래서 지금 한의과 대학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앞으로 또 의학을 공부하실 분들은 한의과 대학 이거는 답이 아니라 그랬죠. 약종상을 들어먹은 거라 그랬죠. 침구대학 그렇게 하시라 이거요. 침구대학 그것도 처음 말하니까 생소하네. 생소하다니. 비행기 타고 일본에 한번 가보세요. 옆 나라 일본. 요즘 또 일본도 안 간다며요. 화딱지 나서 일본들 안 가신다며. 그러니까 그럴 때 한번 가시라고요. 그럴 때 가시면 대접받을 수도 있잖아요. 가셔가지고 일본의 동양의학 그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그 일본 다 침구대학이라 그랬잖아요. 안 가보셔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침구대학, 일본 의학 그런 건 없다. 침구대학이다 그게. 그래 전 세계에서 바로 내가 전문 대학을 나온 침구사입니다. 명함 딱 파가지고 여기 의사들이 설설 깁니다. 일본 침구 의사 설설 기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또 이거 뭐 스페인 말도 이상하게 하고 영어도 이상하게 하잖아요. 일본 애들은. 뭐 촌스러운데 말하는 거 봐도 촌스럽고 그런데 아주 뭐
깍듯이 모십니다. 여기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생들, 후배님들이 이거 한번 움직이셔야 됩니다. 움직이셔야 됩니다. 시대적인 사명감. 이 시대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 시대에 대학생의 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권리이자 의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학생들 앞장서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연고대? 연고대도 옛날 말이지. 연고대 뭐 좋아요. 제가 고대는 뭐 옛날에 축구하러 많이 어렸을 때 댕겼습니다. 우리 집 앞에 있었거든요. 고대가 아주 멋있게 생겼죠. 연대는 좀 멀어가지고 어렸을 때는 못 가고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오르간을 좀 치러 연대 제가 자주 갔었어요. 542번 버스 타고. 그리고 강당에 연세대학교 그 강당에 그 음악 뭐 합창대회, 음악 경연대회 이런 거 있을 때 제가 갔었습니다. 가서 그때는 이제 피아노를 치는 일로 가게 됐는데 그때 제가 잊어버리지 못하는 감동을 받았다고 그럴까? 저 나름대로 제가 감격했던 거 하나는 거기에 강대상에 딱 이렇게 피아노를 갖다 놨는데 스타인웨이 피아노를 갖다 놨어요. 스타인웨이 피아노. 그걸 뭐 동물에서 사줬는지 연세대에서 뭐 누가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은 뭐 외국에서 누가 기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스타인웨이 피아노가 있어요. 전 처음 쳐본 거예요. 그날 딱 치니까 완전히 건반 타치가 틀려요. 그래서 제가 딱 치면서 저도 조금은 이제 아니까 제가 얼마나 아주 뭐라고 그렇습니까? 기분 좋은 감동을 받았는지 말이죠. 그 느낌이. 그래 느낌 찾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그 말씀까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치다 보니까 반박자를 틀린 거예요. 제가 한 번 반박자를 틀린 거예요. 그래도 뭐 피아노 소리 좋으니까 딱딱 해서 저희 차례가 끝났죠. 그때는 거기 관중석에서 선배님들, 제가 고등학교 때 갔거든요. 그 선배님들이 앉아가지고 이제 저희 학교에서 연세대 많이 갔죠. 그러니까 이제 그 프로그램 보면 알지 않습니까? 어느 고등학교 뭐 누가 와서 뭐 한다. 이 선배님들이 그냥 다 일어나가지고 박수 뭐 함성 지르면서 야 끝나고 한잔하자 막 이러는 거예요. 예, 그게 전부 제가 잊어버리지 못하고 그때 스타인웨이를 한번 만져볼 수 있었던 그 아주 참 기분 좋은 감동을 제가 그때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연세대 뭐 데모 하는데 옛날에는 제법 했어요. 학생회 운동하는 그 시대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데모 많이 했거든요. 박정희 시대에. 많이 했죠. 왜냐면은 공과대학에서 화염병 만들었거든요. 애들이 밤새고 라면 끓여 먹어가면서. 그럼 또 뭐랍니까? 가정대학이 공대 옆에 있었어요. 가정대학에서 또 라면 끓여줍니다. 밤에 야식하라고. 그래가지고 아침 되면은 그냥 수건 하나씩 머리에다 감고 그냥 화염병 던지고 수류탄 던지고 난리 났어요. 그럼 이제 저는 이거 또 대모들 하고 난리 났네. 대학생 놈들이 공부하지. 정치인들이 정치 개판으로 하는 거나 대학생들이 공부 안 하고 데모나 하는 거나 다 개판 치는 건 똑같네. 그리고 저는 이제 교정을 나와가지고 이제 직업학교 이런 데 댕겼죠. 그런 데서 데모하고 철회탄 터질 일 없잖아요. 제가 이제 그렇게 저는 지냈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은 아주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면 저는 데모에 한 번도 참관 안 했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문제, 축산업에서 나오는 문제, 이런 의학계에서 나오는 이런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상당히 머리가 무거웠어요.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이 분야에서 살게 됐는데, 오늘에 와서는 여러 우리 대학교 후배님들에게, 대학생 후배님들에게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친구 대학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시면은 그게 이제 실마리 푸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놓으면은 나머지가 다 제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 제자리에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다 그겁니다. 뱀이 이렇게 있는데 머리가 멀쩡하게 있으면 뱀 꼬랑지까지 다 작동,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머리를 딱 잘라내면 몸뚱이가 뭐 각자 놉니다. 각자.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료업계가 침수를 말살함으로 인해서 다 개판돼 버렸다. 국내에서도 그런 것을 느끼실 겁니다. 적어도 업계에 종사하시는 본인들, 한의사 선생님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은 이거 느끼실 거고, 못 느끼신다 해도 외국에서는 뭐 여기서 훤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개선돼야 되잖아요. 개선. 세대가 지나면서 이게 나아져가야 되는데 지금 이 의료계의 이 문제는 나아져간다? 글쎄요. 그럼 서울대에서 한의학을 한다? 그거 쉽겠어요? 서울대에 지금 그것도 기득권자라는 게 또 있잖아요. 서양의학 배우신 의과대학 학장님서부터 뭐 주임 교수서부터 정교수, 부교수 뭐 어쩌고 저쩌고 몸박사 그거 죄다 서양의학이나 좀 배워가지고 그 한국에서 행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뭐 좋으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좋은 얘기니까 우리 내일부터 한의학 연구하고 공부합시다. 침수를 뭐 제일 먼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침공부서 합시다. 경혈학 책 사다가 합시다. 그러겠어요? 그건 뭐 이렇고 저렇고 비과학적이고 마리송하고 심오한 철학이나 얘기하고 그런 거 어떻게 하냐고 못한다. 이러겠죠 또. 그리고 여기 사람들은 뭐 그거 몰라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환자를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의료의 발전을 위해서. 또 그래서 발전하고 있고, 제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냐는 건 제가 영상 이미 수기에서 수십 회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럼 문제, 요결은 뭐냐? 대학교에서 친구대학을 만들어라. 그것도 서울대학교에서. 제가 처음부터 큰 걸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큰 거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죠. 이왕에 하려는 거 처음부터 잘 시작하면 좋지 않습니까? 대학 교육으로 제대로 한다. 서울대학에서 시범 케이스로 딱 해야죠. 그래서 국가에서 그렇게 하면은 사립대학이고 뭐 사립대학 비슷한 것까지 샥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전 세계가 그렇게 할 거고. 뭐 때문에 중국에 나가가지고 수평 것이네, 먼 것이네, 그 얄라고진 거 그거 써먹지도 못하는 거. 그런 거 해가지고 눈치 보고, 중국 놈들, 그 촌놈들한테 교통비 주고 말이죠. 거마비 주고 말이죠. 뇌물 주고, 굽실굽실 돼가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한국이 뭐라고요? 10위에 들어가는 선진국이라고요? 그런데 가서 보면은 그 중국 놈들 허리띠도 없이 넥타이 끈으로 허리 메고 다니는 그 놈들한테 말이에요. 시골에서 모내기 하다 온 것 같은 그런 사람들한테 빌빌하고 말이에요. 벌벌 기고 말이에요. 대접하고 말이죠. 인사 굽실굽실하고 말이에요. 교통비 주고 호텔비 주고 뇌물 주고 그따위 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하는 짓거리가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넥타이 메고 이발소 가서 머리 깨끗이 빗고 다니면 신사됩니까? 그런 깡통 신사 같은 거 그런 거 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만해야죠. 그런 거. 해서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앞장서서 후배 여러분 앞장서서 제가 처음으로 부탁하는 거니까 내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친구사 제도를 부활하라. 왜 부활하냐? 우리나라에는 친구사 제도가 있고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시행을 안 하고 죽여놨어요. 그럼 법이 있는데 시행령이 있어서 이렇게 시행하라 한 법이 있는데 시행을 안 하고 있다? 이거 불법 나라지 않아요? 불법. 이게 불법이죠. 그리고 지들 멋대로 한의과생들 말이야. 대학 나왔잖아. 6년이라도 학교에서 도시락 싸먹고 댕겼으니까 침술고 당신네들이 해. 이렇게 독점으로 딱 하고 배우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았던 그런 침술을 말이죠. 그렇게 해서 나와서는 개판을 치고 말이에요. 외국 나가서는 병신 문댕이 짓이나 하고 말이에요.
되겠어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앞장서서 요번에 서울대가 한국에 그래도 우물 안에 깨고락지지만은 제일 큰 깨고락지다. 내가 형님 깨고락지다. 나서서 침구사 제도를 부활하시오. 한국은 부활. 여기서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있어요. 한국에는 새롭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있으니까. 그거 시행을 하라. 그게 이제 부활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침구사 제도를 부활하라. 이렇게 외쳐야 된다. 그 말이고. 현실적으로 안으로는 대학교 안에서는 침구대학을 설립하라. 이겁니다. 총장님, 방 앞에 가서, 방 앞에 갈 거 보시죠. 방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총장님, 침구대학을 만들어요. 침구대학을 세우십시오. 침구대학을 설립하십시오. 약 24시간 한 3, 4일 떠들면은 그거 안 되겠습니까? 한국은 이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아니에요. 그렇게 떠들고 주먹 쥐고 들어가서 해야 돼요. 총장님실에 들어가서 한 이틀 몽댕이를 다 기물 파손하고 유리창 다 깨고 침구대학을 설립하라. 이렇게 딱 해놓으면 말이에요. 벽에다 딱 붙이면은, 예? 홍길동전에 나오는 것 같처럼 총장님이 이거 심각하게 한번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한국이 그게 방법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누가 해야 되냐? 우리 후배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후배님들이 먼저 하시고, 그래도 조 선생님이고 선배님이고 안 됩니다. 그럼 제가 가서 또 단독으로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제가 이제 나이도 있고, 여태까지 저도 고생했잖아요. 이 업계에서 몸담고 지내고 고생 안 합니까? 고생했고, 군대에 들어가는 것도 안 받아준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신청했다 그랬죠, 대사관에 가서. 근데 그 병무 담당이 직원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조 원장님, 왜 그런 생각 하십니까? 집에 돌아가세요. 이래가지고, 나오면 연락해준다는데 연락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투쟁하시면서 필요하시다면은 불러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텔레비에서 프로그램에서 얘기했으니까 제가 뭐라도 장만해서 가겠습니다. 가든 안 가든 문제는 뭐냐? 침구사 제도를 부활하라. 이거고. 그렇게 외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침구대학을 설립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의과대학 다니시는 지금 후배님들은 어떻게 되냐? 선배같이 그런 병신 한의사 만들지 말고 약종상이나 잡아먹고 있는 그런 한의사 말고 전 세계에서 알아줄 수 있는 한의사 하고 싶다. 그러니까 한의과대학을 간판을 띄고 일본 놈 따라가자는 게 아니고 침구대학을 만들어라. 침구대학으로 간판을 바꿔라. 요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한의사 돼가지고 또 해외여행이라고 다닐 수 있을 때 저한테 오셔가지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뭔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당당하게 대학생의 특권과 청춘의 뭡니까? 정열을 발휘하셔가지고 이렇게 외치시라 이겁니다. 됐습니까? 감 잡으셨죠? 예.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제가 관심 가지고 보겠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